혹시 옷장 정리를 하거나 새로 산 옷을 입을 때 안쪽에 달려있는 그 작은 태그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쳤을 텐데요. 그곳엔 아마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졌다는 글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생산지를 확인하고 말지만 사실은 말이죠. 그 작은 천조각에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아주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바느질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그 행위가 한 나라의 운명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사치였던 절망의 땅에서 시작된 한 편의 기적 같은 경제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방글라데시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무언가 좀 엉망진창이거나 상황이 몹시 절망적일 때 우리는 무심코 여기가 무슨 방글라데시냐는 말을 하곤 했죠. 그만큼 이 나라는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서 가난과 희망 없음의 대명사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나라가 둘로 나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7년 영국의 오랜 식민 지배가 끝나면서 인도 대륙은 종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힌두교도는 인도로, 이슬람교도는 파키스탄으로요.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키스탄은 인도 대륙을 사이에 두고 무려 1600km나 떨어진 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단지 종교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한 나라가 된 셈이죠. 지금의 방글라데시는 당시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한 동거는 시작부터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생김새도 모든 것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모든 권력과 부는 서파키스탄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동파키스탄은 국토는 작았지만 인구는 전체의 절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중요한 공장과 도로는 전부 서쪽에만 지어졌고요. 해외에서 받은 원조금마저 4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언어인 우르두어를 강요하면서 벵골어를 쓰는 동쪽 사람들을 무시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쌓이고 쌓인 갈등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1년 마침내 독립전쟁이 터졌습니다. 9개월 동안 이어진 잔혹한 전쟁 끝에 방글라데시는 드디어 독립국가가 되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폐허뿐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87.8달러, 이게 바로 독립 당시 방글라데시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환율로 계산하면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요. 1년이 아니라 한 달, 아니 일주일이라도 이걸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겠죠. 국민의 90%가 국제기구가 정한 절대 빈곤선 아래에서 말 그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최소한의 생존조차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도로는 끊겼고 철도는 파괴되었으며 항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움직일 동맥이 모두 끊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은 넘쳐났지만 대부분은 그를 몰랐고 현대적인 산업 경험은 당연히 전무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폐허 위에 서 있는 막막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국제무역실서의 변화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1974년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자간 섬유협정, 영어로는 MFA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미 섬유를 많이 수출하고 있던 한국이나 홍콩, 대만 같은 나라들이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옷의 양을 딱 정해버리는 일종의 쿼터 제도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이 규제는 역설적이게도 방글라데시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쿼터에 묶여서 더 이상 수출을 늘릴 수 없게 된 아시아 국가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방글라데시가 선택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전환의 바로 한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한국의 기업 대우가 있었습니다. 1978년 대우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기성복 회사인 대시가먼츠와 아주 특별한 협력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협력은 단순히 옷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그런 일반적인 하청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했어요. 대우는요,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이끌 130명의 개척자를 직접 선발해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6개월 동안 그들에게 의료산업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전수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수백 대의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품질 관리 기법은 무엇인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물건을 보내는 물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까다로운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는 협상 노하우까지.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최첨단 그물을 만들고 거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법 그 자체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대우그룹의 창업자 김우중 회장의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 시절부터 현지 지도자들과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독립 이후에 한국을 자신들의 발전 모델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우에게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산업을 이끌어줄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돌아간 이 130명의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뒤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방글라데시 곳곳에 자신들의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공장들이 또 다른 공장을 낳으면서 의류 산업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 만남이 오늘날 1억 8천만 방글라데시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봉제 산업의 진정한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요, 방글라데시의 전체 수출 품목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존재감이 없던 수준이죠. 하지만 불과 20년 뒤인 2002년, 이 주황색 막대는 정말 하늘로 치솟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77%. 다시 말해 나라가 벌어들이는 외화 10달러 중에 거의 8달러가 옷을 팔아서 번 돈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한 세대 만에 바느질 하나가 나라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뒤바꾼 셈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 숫자만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은 방글라데시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공장에서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렸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외출과 사회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던 아주 보수적인 사회에서 공장은 여성들에게 거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기회였습니다. 이전에는 집안일을 돕고 농작물 같은 현물로 대가를 받던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 현금이라는 것을 쥘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 그들의 목소리와 지위가 눈에 띄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게 되자 사회 전체에 정말 놀라운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7명에 가깝던 출산율은 2명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번 돈을 자녀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학교에 보내는 데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은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의 성장을 도왔던 MFA 쿼터라는 그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5년 마침내 그 쿼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아무런 보호 없이 맨몸으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가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방글라데시의 경쟁력이 더 이상 값싼 인건비 하나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해외 바이어들의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는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세계은행과 OECD 보고서는 그들의 아주 독특한 사회적 자본을 지목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리적으로 매년 거대한 홍수와 싸워야 하는 땅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수백 년간 본능적으로 체득해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 둑을 쌓고 물길을 관리하며 서로를 도와야만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었죠. 이렇게 생존을 위해 몸에 밴 협동의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현대적인 공장으로 그대로 옮겨와 놀라운 노동 규율과 책임감으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는 지난 50년간 정말 믿기 힘든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8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소득은 2,621달러까지 거의 3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제 경제 규모는 전 세계에서 32위권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마침내 세계은행으로부터 중소득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80%가 넘던 빈곤율은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46세에 불과했던 기대 수명은 73세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놀랍게 개선되어서 초등학교 입학률은 거의 100%에 가까워졌고 과거에 심각했던 남녀 교육 격차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사회에는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층, 이른바 신흥 도시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매달 안정적인 현금 소득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입의 일부를 TV나 냉장고, 스마트폰 같은 물건을 사는데 쓰기 시작한 거죠. 이들의 등장은 방글라데시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출과 해외 송금에만 의존하던 경제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내수 시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여성들이 공장에서, 나라 밖에서는 남성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 나라 경제를 또받치는 두 개의 튼튼한 엔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이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경제 전체가 의류라는 단 하나의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성장이라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특히 2013년 1,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라나플라자 의료공장 붕괴 사고는 전 세계에 정말 큰 충격을 주었고 방글라데시가 달려온 성장의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만연한 정치적 부패,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가장 단순한 바느질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 놀라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1인당 소득 2,621달러. 우리에겐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숫자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빈곤을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만성적인 굶주림과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한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어쩌면 가슴 벅찬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득 수준은요, 반세기 전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바로 그 나라, 파키스탄의 1인당 소득을 마침내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가난과 원조의 대명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반세기에 걸친 노동과 인내로 스스로를 증명해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에는 한 나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일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땀과 눈물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의 그 작은 태그 속에는 이처럼 한 나라가 절망을 딛고 일어서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 온 한편의 거대한 서사가 조용히 수놓아져 있는지도 모릅니다.